자, 여러분들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수익에도 관련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블록체인. 잘은 몰라도 그냥 블록체인만 내자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저희 회사는 해킹 없는 IPFS 서울 주식회사입니다. 여기 배경 화면에 보면은 404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서버가 다운됐을 때 이런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해킹,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떠들썩했죠. 유명 인사의 트위터 계정이 털리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도 탈중앙으로 바뀌고 있다. 요걸 좀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혹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죠? 자, 그럼 블록체인이 뭔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키려면, 그러죠? 한 3박 4일을 강의를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한 5분 만에 이해할 수 있는 영상 하나 보내드릴 건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뒤틀었던 거대한 투기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기, 도박, 사기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주 보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란 놈을 위해 블록체인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투기로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현재의 현금거래 제도를 대항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등장했다. 당신에게 해외여행 중인 홍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홍식이는 여행 3일 만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저기 50만 원만 꿔줄 수 있니? 전파 너머로 날아가서 구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마음씨 착한 당신은 그대로 50만 원을 송금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신의 50만 원은 그냥 뚝딱 홍식이에게로 텔레포트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은행을 통해 50만 원을 보내는 순간 은행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50만 원이 있는지 확인 후 상대방의 계좌로 전달한다. 자, 이렇게 당신의 50만 원은 홍식이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제3자는 나와 홍식이라는 둘만의 거래 과정에 중개자로서 자리잡고 은행 장부에 이체 내역을 기입함으로써 내가 홍식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럼 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둘만의 거래를 제3자에 의존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오랜 기간 믿음을 다져온 정부, 은행이라는 제3자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해 당신이 50만 원을 이체한 내용을 담은 장부가 삭제된다면, 아니 당신이 수십 년간 부은 적금 내용이 담긴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행 관리자가 실수로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송금시킨다면 아무리 믿음을 다졌다고 해도 남은 결국 남이다.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거의 완전한 정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게 된다. 2008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붕괴되었다. 길거리엔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은 국가와 은행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혼란의 중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을 한 익명의 누군가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 논문에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보증 따위 개나 저버리게 만들 완전히 탈중앙적인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놈 말이다. 그리고 논문 속엔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블록체인이라는 놈도 함께 들어있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는 시계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그 시계를 작동시키는 톱니와 같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들은 거래에 대해 정부와 은행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얼굴, 이름, 나이에 대해 모른 채 서로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때 3번 사람이 7번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왔다. 그러자 난데없이 3번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7번 사람에게 1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우선 3번이 돈도 없으면서 사기친 건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 그의 잔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다행히 3번의 계좌엔 돈이 충분하고 사기친 내역도 없다. 사람들은 노트에 거래 내역을 적어 넣는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다. 다른 거래가 있을 때에도 모두 동일하게 노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까? 앞서 설명했던 예시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노트를 블록이라고 해보자. 사람들은 각자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힌 블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블록이 가득 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아 내용을 채운다. 그리고 블록끼리 연결을 지어 보관한다. 이때 이 연결을 체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왜 안전하고 결코 조작될 수 없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은행이 보관하는 방식은 장부를 꽁꽁 숨기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안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이는 수많은 은행들의 해킹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방식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건 바로 장부를 제3자가 꽁꽁 숨기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장부를 모든 사람이 각자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올바른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수가 어디 돈 좀 벌어볼까 하며 손에 땀을 쥐면서 자신의 장부에 10조 원을 적어 넣어도 곧바로 잔금 30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 한 명의 부정직한 사람은 9명의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백수가 10명 중에 6명과 결탁해 장부를 동시에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51% 어떻게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는 조작된 6명이 되므로 백수가 10조 원을 갖는다는 가짜 장부가 진짜 장부가 되어버리게 된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장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만 명, 아니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51%는커녕 1%만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코 해킹당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공공거래장부가 사용되며 지배적인 중앙세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는 재력,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더 이상 대중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책 블록체인 혁명에서 돈 탭스콧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신뢰가 숨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재창조될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아보았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책 블록체인 혁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지금 세상의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개념 정도는 5분짜리니까 학습이 됐을 걸로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침 회의를 합니다. 10시에. 이게 저고요. 여기 총괄 이사님이고요. 여기 핵심 본부장님들이 매일같이 10시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냐면요. 금년도 9월부터 인터넷 서버 비용은 달러 결제에서 파일코인으로 결제 방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인터넷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데이터 단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을 항상 사용하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통합 리모컨이 될 거라고 우리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 이제 냉장고도 와이파이로 내 스마트폰 연결돼 가지고 수박이 있나 없나 바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그러면 사물 인터넷에 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커지는데, 우리는 해킹되지 않는 분산 서버를 그죠?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하는 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법인명은요 IPFS 서울 주식회사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역삼세무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블랙홀 저장하고 검색하고 블록을 형성시키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요 인터넷 자체는 자율주행 관련, 그죠? 인공지능 관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고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이 안 되는 이 파일 시스템은요 행성간 파일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저희들은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테슬라에서 전기자동차 기술을 전부 다 오픈했죠. 근데 수혜를 입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배터리 부분에 LG가 선점을 했죠. 자, 매일경제신문의 웹3 핵심 저장 기술 IPFS 파일 코인 매년 10배씩 성장 중. 2020년도 금년도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월 며칠인가요? 17. 5월 18일 네. 17시 24분에 나온 네. 신문 보도입니다. 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매일경제는 지명도 있는 신문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성장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장기다.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세상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이거 두 번째 기사는요. 코로나 대책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삼성 출신이에요. 김우란 대책위원장이 KBS 1 공영방송에서 코로나 관련 리얼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감염된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면 제2 인터넷인 IPFS 인터플래너터리 파일 시스템의 탈중앙화 분산형 프로토콜로 전 세계 저장 중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뭔지는 이제 좀 감이 잡힐 겁니다. 해킹이 안 되는 인터넷이구나. 자, 비대면 시대죠. 비대면 시대.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부 중앙정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들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재난보조금들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CEO는 여행사가 도산이 되고 항공사가 재택근무 들어가고 모든 이런 변수들이 발생이 됐는데 여행의 문화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주 에어비앤비 이용객이 세계 최고다. 자, 다른 여행사나 다른 항공사는 다 망했는데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호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이 회사는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지만 호텔을 하나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인들한테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 쓰지 않는 잉여 기간에 저희 회사로 연결만 해주시면은 그거를 남한테 렌탈을 해서 수익을 내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호텔 공유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시기인데도 에어비앤비는 망하지 않고 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자, 비대면은 뭡니까? 비대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장은 굉장히 더욱더 커진다. 서버 비용을 지불하고 보상받는 파일 코인입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자, 하드 공간을 빌려줬더니 컨셉이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개인들의 컴퓨터, 무슨 컴퓨터든지 간에 저장 공간을 빌려주면 파일 코인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뀌고 있는 것들, 비대면의 시대의 서막은 이미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에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을 보면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로 보면 전부 다 인터넷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해킹되지 않는 고성능 풀을 보유하고 있는 IPFS 서울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는 선릉역이고요. 8번 출구에 위치한 데 이 장소에 오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물에서 봤다시피 비트코인이라는 아웃페이지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비트코인이라는 영화가 대개봉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몰라서 못 봤을 겁니다. 자, IT 분야 선지자입니다. 조지 길더라는 선지자가 2018년도 11월 중국 칭화대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구글은 망할 거다. 구글의 종말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모든 것이 중앙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해킹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될 거다. 그래서 중앙화된 인터넷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 인터넷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블록체인이라는 건 과연 뭔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은 똑같습니다. 화폐의 기능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가상현실 세계로 이동시키는 모체이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송두리째 이동시키는 요소들이다. 이 책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요, 한국 사회에서 금융이라는 건 돈이기 때문에 철통보안이죠. 네, 전산망이 고장돼서 거래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인 안내하고 농협하고 해킹 책임을 놓고 공방전을 벌인 적이 얼마 안 됩니다, 불과. 자, 중앙 서버 해킹되고 있는 우리 사회. 자, 이분들 빗썸도 털렸고 업비트도 털렸고 고객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자, 이분들 장동건 주진모죠. 휴대폰 문자로 주고받은 해킹 피해가 뭔 내용이냐면, 여담입니다만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 연예인을 오늘 어떻게 만나서 사사로운 대화를 한 거에 대해서 해커가 해킹을 했어요. 이거 일종의 어떤 보상을 좀 해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된 뉴스입니다. 며칠 전이죠. 오바마, 바이든, 빌 게이츠 트위터 계정이 동시다발로 해킹됐어요. 연합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미국 FBI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에요. 이 해킹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서버는 중앙 서버가 아닌 탈중앙 분산 서버로 이동되고 있다. 자, 인터넷 데이터 시장을 블록체인 혁명으로 보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아르파넷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은 탄생했고 1970년 개방적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확대 발전돼 50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인터넷 50년 역사에서 HTTP 프로토콜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명칭답게 www로 시작되는 인터넷 주소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교환하는 통신 규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정된 공간에서의 응답을 탈피해 높은 수준의 분석과 이미지 영상 등을 전송하는 현대의 인터넷 정글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어 보안을 강화해 인증과 암호화를 적용한 HTTPS가 개발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와 백본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로 서버의 보안과 안전에 지속해서 비용을 발생시켜야 했고,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역폭 증가 할당에 큰 비용이 소모됩니다. 또한 접속자 수가 과도해지면 네트워크 연결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보안 강화는 수동적인 형태여서 해킹에 취약하고, 또 데이터 복제 위변조가 가능해 데이터 복구 또한 까다롭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는 끊임없는 연구는 지속했습니다. IPFS가 탄생합니다. 2014년 주한단의 IPFS 분산 파일 시스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해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MIT, 구글, IBM 등 100명의 전문가가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IPFS와 지불수단 파일코인을 출시했습니다. IPFS 프로토콜은 대체로 빠르고 안전하며 더욱 자유로운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고 백본과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보안과 데이터는 모니터링할 수 없고 복사와 변조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개해 많은 응용 분야에 쓰이게 했습니다.
IPFS는 현재 전 세계 컴퓨터 파일 표준 및 시스템을 연결하려는 분산형 P2P며 웹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고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P2P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전 세계 모든 하드디스크가 중앙화된 서버를 대체합니다. IPFS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하드디스크가 필요합니다. P2P 네트워크 형태이기 때문에 노드가 많을수록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드디스크와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 IPFS 제작사 주한베넷은 IPFS 네트워크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파일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통화 계층을 추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스토리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클라이언트로서 스토리지 마이너 또는 검색 마이너로 파일코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파일코인을 취득하는 스토리지 마이너, 데이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파일코인을 취득하는 검색 마이너, 데이터 저장, 검색 또는 블록 마이닝을 통해 파일코인을 얻는 이를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IPFS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일코인으로 보상합니다. 파일코인의 채굴 방식은 POS, 즉 Proof of Spacetime, 시공간 증명 방식입니다. 파일코인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분산 전자통화지만 비트코인의 계산 전용 작업 증명과 달리 파일코인의 작업 증명 기능에는 검색 증명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드는 특정 파일의 저장 공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POS 채굴 방식은 소음, 전력 소모, 하드웨어 수명 등에서 POW 방식보다 매우 탁월하며 효율적입니다. 2017년 8월 파일코인은 당시 2억 5,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 규모가 가장 큰 ICO로 기록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7년도 8월 2억 5,700만 달러면 하나로 약 3천억 정도입니다. 역사 이래 최고 큰 ICO로 마감되고 기록됐습니다. 사전 프라이빗 세일 리스트에는 세코이아 캐피털, 앤드레슨 호로위츠 및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등 유명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IPFS와 파일코인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많은 유저들을 확보했고 순 자산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증명된 수익이 자, 여기 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을 뒀어요. 순 자산이 100만 달러가 초과되려면 100만 달러면 얼마일까요? 1달러에 한 1,200원만 쳐도 1,200원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증명된 수입이 20만 달러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연봉. 이런 사람들만 제한을 두고 참여를 시켰다는 얘기죠. 20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제에 대응한 ICO로도 유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차세대 인터넷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믿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전체 토큰 발행량의 70%를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유지 관리, 데이터 배포, 계약 실행 및 기타 작업 등의 채굴자 블록 생산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15%는 개발사의 프로토콜 랩스가 6년 동안 분할 분배로 연구, 엔지니어링, 배포, 비즈니스 개발, 마케팅 등에 사용되기 위해 배분되며 10%는 지난 2017년 진행됐던 ICO 투자자들에게 6개월에서 3년 동안 분할 분배되고 투자금은 네트워크 개발, 사업 개발, 파트너십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쓰이고 남은 5%는 파일코인 파운데이션에서 6년간 분할 분배되며 장기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파트너 지원, 학술 보조금, 공공사업, 커뮤니티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아직 코인이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뱅크, 비트포렉스, 게이트.io 등에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코인이라는 이름 중에 선물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은 대장주 비트코인 하나였어요. 근데 코인이 나오지도 않는 뱃속에 있는 코인이 선물 거래 중이다. 자, 이런 게 바로 신호예요. 신호. 신호를 연결시킨 게 그래프고 패턴입니다. 다시 연결합니다. 네. 메인넷 발표 이후에 정상적인 코인 배포 및 코인 거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파일코인이 텔레그램과 더불어 상장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거다. 코인베이스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에서 인허가를 받은
기관 투자를 60% 이상 하는 조건으로 설립된 거래소다. 그럼 기관이 어디입니까? 일반이 아니고 기관이 어디예요? 관이죠. 관. 거대 자금을 갖고 있는 관급 투자처가 60% 이상 돼야만 순기능을 하는 거래소다. 여기에 파일코인이 상장 예고 기사 보도가 나갔다. 이미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우주의 방대한 영상을 IPFS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자, 여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경찰국가. 민주주의 국가 중에 평화를 유지한다는 대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정찰하고 경찰합니다. 모든 거를 항공 위성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촬영을 하죠. 자, 이 막대한 보안을 위한 장비를 들어서 촬영한 것을 해킹되는 HTTP에 저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년째 IPFS 방식으로 저장 중이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전자서적 또한 IPFS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정보와 기록들이 IPFS 속에 담길 당위성은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IPFS 기술과 파일코인의 발행은 기술의 혁신과 실물 경쟁 그 이상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파일코인이 실제 코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해외 선물 아시죠? 곡물, 시카고 선물 시장도 아실 거고 이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실물이 아닌데 금융 기법에 의해 가지고 미래 가치를 두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 그죠? 자, 그러면 가격을 실시간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 아까 2시 세미나 때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인가? 궁금하시죠? 한번 볼게요. 지금은 조금 5.95% 내려가 가지고 11,544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입니다. 코박이라는 거래소에 지금 거래 중이고요. 자, 해외 거래소를 한번 볼게요. 해외 거래소는 2만원대도 있고 23,000원대, 25,000원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실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와 특성과 기대치에 따라서 가격 단가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게 5만원까지도 올라갔었죠. 국내는 3만원 정도 올라갔었고요. 자, 이런 코인이 지금 하루에 거래량이 한 1,000억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엄청 많이 되네. 자, 그러면 본사를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2014년도 5월에 설립됐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합니다. 자, 회사명은 어떻게 되냐면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고요. 이분이 주한 베넷이라는 CEO입니다. 88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은 인재죠. 자, 이분은 스탠포드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고요. 자기 모교에서 강의한 내용도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탠퍼드, 하버드, MIT, 구글, IBM 등 100여 명의 블록체인 과학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언제요? 언제? 2014년 5월달에 설립했다. 2014년. 네.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컨텐츠는 이거예요. 공유 경제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IPFS는 똑같은 컨셉이에요. 자, 숙박 공유 업체는 뭐예요? 자기 집들에 남는 잉여 공간을, 남는 공간들을 빌려주면 수요자에게 빌려줘 서비스를 해주고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컨셉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IPFS는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하드 공간을, 남는 공간을 빌려준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파일코인으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라는 논문이 입증이 되고 지금 초읽기에 메인넷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 보내주세요. 네. 사람들이 왜 눈사람을 가는 줄 아세요? 어머 오빠 집에 가면 이 인간 그러니까
몸싸움을 가끔 가는 겁니다.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호응을. 시대의 흐름, 공유경제다. 공유경제, IPFS 서울 공유경제. 뉴노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거 말고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필요성의 요구에 부합한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된 것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PFS는 뉴노멀이다. 그러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부산 비 피해 많이 났죠? 알았나요? 자, 여러분들 가락시장 여기 가까운데 누랑지 시장도 가깝고 옛날 전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상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있어. 야, 이번에 파가 흉년 들 거야. 미리 밭대기로 사. 그죠? 그러면 보관 잘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나요? 못 내나요? 낼 수 있죠. 제가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IT라고 해서 컨텐츠만 달릴 뿐 어려울 게 없어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생태계와 실사용처가 있는 하나의 인터넷 시장이다. 국제 표준 통신규약으로 등록이 됐다. 왜요? 학술지의 논문에 채택됐기 때문에. 어떤 거에 관련돼서? 인터넷 시장, 결제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 하드디스크, 중앙 서버를 대체하는 방법은, 목적은 전 세계에 있는 집, 숙박 공간이 아니라 이번에는 컴퓨터 하드 공간을 빌려주면 수익을, 보상을 파일 코인으로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논문인 겁니다. 아셨으면 고개를 예. 자, 이것은 행성간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장은 갑자기 매천조 시장에서요, 추정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곧 300경 시장이 될 거다. 왜 그럴까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멀쩡히 내가 문을 열어봐야 아는 냉장고가 내 스마트폰 와이파이하고 연결돼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수박이 있고 두부가 있나 없나를 알아서 바로 알아보고 바로 냉장고 문 안 열고 쿠팡에 주문을 하는 시대가 왔다. 근데 그러면 냉장고가 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더 발전되면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거기 이제 카메라가, 내장 카메라가 붙겠죠. 그렇지. 그 연상 꼭 얘기해줘야 알겠습니까? 아니, 속에 있는 대장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집어 넣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리는 똑같아요. IT가 됐던 뭐가 됐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지. 당연하지. 예,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멀쩡한 차, 사람이 운전하는 거를 지가 스스로 운전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할 때 빨리빨리 꺼내 써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이 정보가? 신호체계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김정은이는 비트코인을 해킹해가지고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데 그런 특수사령관 부대가 있답니다. 사단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킹 안 되는 컨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의 IPFS 분산 서버다. 자, 이것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5G가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됐고 6G를 준비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요렇게 해서 파일코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파일코인은 좀 전에 영상물을 통해 가지고 유명세를 확인했습니다. ICO를 참여하는데 제한을 뒀죠. 재산이 얼마여야 되고, 자, 기간 투자 유치가 됐죠. 그 다음에 파일코인이 출시가 안 됐는데도 선물 거래 중이죠. 자, 파일코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앞다퉈서 거래소들이 홍보하고 있죠. 본사는 가만히 있는데, 자, 분산 서버를 사용하고 지불하는데 인센티브를 받는 게 파일코인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완벽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죠. 전통적으로 이미 시장이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데다가 데이터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질 호재까지 있는 거죠. 호재까지. 자, 오픈소스로
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더 많은 응용 분야를 위해서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빨리 창출이 되겠는데 시너지 효과를 주겠죠. 자, 멍청한 놈은 자기 기술을 꽁꽁 숨기고요.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나가지고 대기업이 확 먹어버리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다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빨리빨리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나라 홍익인간 뭡니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부메랑의 법칙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쓸데없는 3,000% 빠지면 강의가 길었느니 짧았느니 그러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IPFS 분산 서버를 이용하는 그 고객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BMW, 모질라, 이 미 항공우주국, 독일 항공우주국, 그죠? 이 항공이 얼마나 비싸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서프라이즈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참 거짓 맞추는 거. 그러면 독일 항공우주국에서 돈이 모자라면 미국에 요청해요. 미국도 역시 그 자금을 한 번에 예산이 안 나오면 독일하고 협작으로 해가지고 우주에 우주선을 쏘고 우주 터미널을 가고 그럽니다. 네, 이런 데서 지금 IPFS를 무료로 저장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산 서버를 무료로 사용하는 컴퍼니들, 기업들은 여기 수두룩박지하게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파일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입을 해서 서버비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배추가 썩어 들어간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배추 장사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검증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면 캐피탈 삽니다. 돈 발렌타인 창업주는요 76년도에 창업을 시작하는 애플사에다가 투자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76년도에 대박을 칠 거 알았을까요? 몰랐겠지. 어느 가능성은 봤겠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가 지금 9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WW 또 월드와이드 앱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는요 GPU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내는 회사였어요. 아주 코딱지만한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엔비디아 하면 GPU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하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죠? 이런 굵직한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기제입니다. 자, 이 세카이어 캐피탈 기관 투자가 투자한 총액을 보니까 나스닥 시장의 22%를 차지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투자한 지폐를 달러로 연결을 해가지고 납장으로 딱 연결하면 지구의 반바퀴를 차지한답니다. 네? 이런 별명. 그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에서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기간 투자를 받은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조 단위로 성장한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에서 어디에 투자했다? 파일코인에 586억 원을 투자했다. 기간 투자. 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내년 중 상장이 작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자, 자기 호텔 하나도 없고 전 세계 유저들한테 니그 좋은 말로 하죠. 표준말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사용하지 않는 잉여 기간에 저희한테 빌려주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호텔을 한 채도 보유하지 않는 기업이 기업 가치를 37조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자, 여러분 우버 어때요? 우버. 자동차. 네, 자동차. 택시 한 대도 없는데, 그죠? 신라호텔, 롯데호텔을 매출을 능가해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되고 있다. 자, 그건 뭐는 경쟁력인 거죠. 자, 코인베이스 파일코인 상장 예고 몇 년도에 났어요? 2019년도 9월 20일 날 이렇게 신문보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텔레그램과 더불어 파일코인을 상장하겠다. 코인베이스는요 유명세가 뭐냐,
공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게 뭐예요? 증권거래위에서 기관 투자 자금을 60%를 유지해야만 그 거래소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기관 자금들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어요. 자, 증권형 토큰, 앞으로 증권도 토큰형으로 나옵니다. 이제 예전에는 증권도 다 종이었죠. 전자증권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자, 세상은 바뀌고 있다. 바뀌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21세기 문맹입니다. 그렇지. 컨맹도 문맹이고. 미국 SEC에서 인가한 제미니 거래소의 파일코인이 상장된 게 사실인가요? 제미니 거래소뿐만이 아닌 곧 코인베이스 등 국내의 빗썸, 업비트 등 메이저 거래소에 릴레이 오토 상장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점쳐보는 거니까. 미리 점쳐보는 거예요. 신호와 패턴으로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미니 거래소 당국과 논의 중이었는데 상장 확정됐죠? 잉클보스 형제 거래소로 유명합니다. 자, 파일코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선물 거래를 하면서 우리 거래소도 파일코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자, 2020년도 금년도죠. 6월 16일 날 화요일자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3천만 원 종잣돈으로 1년 만에 72억 벌었습니다. 그런데 72억을 벌어서 24억을 증여했는데 세금 내란 말 없던데요. 한번 기사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 내용 그대로 치면 기사가 뜰 겁니다. 자, 1년 만에 72억을 벌었다. 이게 몇 배인가 한번 봤어요. 이더리움 투자로 해서 이분도 마이닝, 채굴기에 투자해가지고 이 부부가 벌은 겁니다. 인생 역전회였다. 이더리움 3천만 원 투자 1년 만에 70억 수익을 거뒀다. 무려 240배. 240배의 수익을 거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퇴직금 4, 5억 털어서 치킨집 차리면 1년 만에 72억 벌 수 있나요? 안 먹으면 다행이지. 안 먹으면 동의하십니까? 자, 이게 신문에 났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 루트를 알아봐야 됩니까? 이건 남의 일입니까? 이거를 2대 불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는 참여를 눈을 뜨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골프 투어 가면 동남아 가면 우리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리딩이 되죠. 여기다 뭐 하면 돈 되겠는데? 그러죠? 이런 표본들이 있습니다. 그럼 3대 불장이 뭐냐? 파일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또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금융거래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세금을 거두겠다라는 건데 그럼 암호화폐가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자, 합법화. 자,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하겠다 해서 확정이 났죠. 양도소득세에서 기타 소득세 세율 20% 확정 났습니다. 자, 글로벌 데이터는 계속 확장됩니다. 5G,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해가지고 한국 카이스트의 슈퍼컴퓨터가 세계 10위인데요. 하드 응력이 20페타바이트예요. 이게 525억짜리 슈퍼컴퓨터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미 60페타바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산 서버 시장의 중견기업으로 이미 떠오르고 있다. 약 2년 후에 비트코인 얼마나 할까요? 자, 이거는 2100만 개로, 그죠? 4년의 반감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얼마인가요? 한 1300만 원대를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희소성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사용하는, 점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파일코인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시장을 분산 서버, 중앙 서버에서 분산 서버로 점유하는 점유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 3,000조 시장이라고 보잔 말이에요. 서버 시장. 그런데 저희들이 테스트 해본 결과 3.2개에서 4TB에서 8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근데 10만 대가 하루에 3.2개씩 마이닝이 똑같은 성능으로 나왔다는 걸 가정을 하고 10만 대가 해서 10억 개가 나왔다.
근데 3,000주 시장을 10억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3,000억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수 n분의 1로 해보면은 파일코인 하나당 가치가 얼마일 거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 주식 투자해보셨죠? 재무제표 보고 정상이익이 얼마고 한 주당 액면가는 얼마였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5,000원짜리가 얼마가 됐고 몇 배수가 되고 수익이 어떻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런 방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파일코인 메인넷 출시가 얼마나 상승할까요? 아마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원 훌쩍 넘어갔어요. 5만원도 넘어갔습니다. 파일코인 총 20억 개죠? 14억 개가 마이닝 코인이고요. 반감기는 6년마다 됩니다. 비트코인 4년이죠? 자, 이거는 186년간 마이닝 되고요. 2020년대가 가장 중요한데 첫 해 1억 4천만 개가 마이닝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꼼꼼히 디테일하게 학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금년도예요. 자, 마이닝 조건은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컴퓨터 사양을 갖춰야 됩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되고 많은 노드 수가 많은 트래픽 수가 많아야 된다. 무슨 은총을 받았는지 이 파일코인의 마이닝 경쟁력은 대한민국이 최고로 이미 검증이 됐어요. 화학력이 최고로 좋다. 땅이 좁죠. 인구 조밀도가 좁죠. 그죠? 광 케이블 깔려있죠. 5G 이미 상용화가 됐죠. 6G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자 비트코인은 중국이 1등이었어요. 자, 그건 지난 일이고 인정. 앞으로 파일코인에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요거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째더라. 자,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스토리지 저장기는요 장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파트로 표현을 하면 저희 기업은요 그 용적률을 높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채굴기 하면은 막 시끄럽고 전기요금 많이 나가고 환경 오염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반대다. 대기업의 서버실 혹시 가보셨나요? 한국통신, KT, SK 조용합니다. 그렇게 컨셉이 틀리다. 근데 저희들은 14TB에 관련되어 있는 엑셀로 보면 여러분들 문서 있죠? 엑셀. 네, 엑셀. 엑셀 하나에 셀이 한 칸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운데 슬러시 치고 여기는 날짜 쓰고 여기는 비고 쓰려면 병합을 시켜야 되죠. 그런 것처럼 다른 타사는 4TB가 기준인데 저희들은 기본 셀이 14TB다. 자, 14TB가 메인보드 기판에 앞에는 24개, 뒤편에는 12개, 기판이 회로가 흐르는 기판에 그렇게 돼서 36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36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504TB인데 이게 또 하나의 기본 풀이 됩니다. 기본 풀. 기본 단위 셀 풀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정도 다른 타사에서 허브 분배 기술을 넣어서 진열을 하려면 600평이 들어가요. 600평. 근데 저희들은 3평이면 15,000대를 세팅하는 용적률이 기술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제가 매번 설명하지만 안정된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되죠. 자, 안정된 전기 공급은 뭐냐면 여러분 전기 코드를 콘센트를 보면 멀티발 보면 그죠? 그걸 일본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사시꿈이라고 하나요? 사시꿈이. 견도라고 하듯이 도시락을. 네? 네. 근데 이 전기 전압은요. 그 용량 나온 대로부터 문어발로 쓰면 전기 전압의 저항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사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용적률과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분배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방송국을 운영한 엔지니어 팀이 붙었어요. 방송국을 송출하고 이런 기술 집약적인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정전이 안 되는 직 한전과 직 다이렉트 본선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허브 분배 기술로 해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맞췄고요. 그래서 다른 타사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GPU 방식의 최고를 이렇게 살펴보면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엔비디아가 망할 것 같으니까 손정희가 손실을 봤죠. 1,500억 정도를 손실 봤어요. 과감하게 털고 나오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들은 4, 4분기 2020년도에요. 내년도까지는 단가 결의가 안 됐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요? 금년 1월 달에. 단가 결의를 해가지고 4, 4분기 총판 계약을 했다. 주요 부품을. 인텔사, 독일, 무시기 해가지고 항공으로 옵니다. 우리는 환경이 더 좋아진 게 뭐냐면 울고웃고예요.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항공기가 적자가 나니까 화물이 더 빨리 와요. 2주 걸리던 게 일주일이면 와. 그래서 세팅하는 기간도 또 오히려 짧아졌다. 자,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뭐냐면 컨테이너로 온대요. 좀 단가를 줄여보려고. 자, 컴퓨터 주요 부품은 뭡니까? 물에 약하고요. 솔트에 약하죠. 산화되죠. 그렇죠? 그리고 물량을 어느 기본세를 맞춰야 모선명마다 틀리지만 대량 주문하지 않으면 납기를 맞추기 어렵죠. 그리고 과메기는 좋아요. 해품 맞으면 쫀득쫀득하고. 포항에 구룡포 과메기가 좀 유명하죠. 근데 이제 컴퓨터 부품에는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 집약적 됐고요. 주요 부품들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SAD 장착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변수가 있었을 때 메인 기판에 여의분을 줬어요. 제가 다른 타사의 사례를 한번 들으면 D사라고 있습니다. D사는 4,000대를 초기 멤버다 보니까 PC방을 한국법을 모르고 처음에 차린 사람들이 전기안전법에 위반을 해가지고 망했지만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본사에서 처음에 발표한 오픈소스 기술을 그대로 맥심으로 그냥 세팅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4,000대를 중국으로 보냈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그래서 뭐 굿사이클인가 무슨 삼천리 자전거는 내가 알겠는데 굿사이클은 모르겠어요. 근데 자전거를 팔아서 어떻게 하루에 10%씩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건 모르겠어요. 자전거도 많이 잘 만들어서 비싸요. 자전거 비싼 거예요? 75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것도 있다고 그래요? 자전거. 저하고 같은 수준이시네요. 더 300만 나중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바일 앱으로 해서 저희들은 네이버에서 QR코드 지금 여러분 다운로드 받게 돼 있어요. 감염법 예방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요. 지금 집합장소에 갔는데 내가 수기를 쓰거나 QR코드로 내가 여기 왔다라는 동선 체크를 안 하면 과징금이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징역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이 이미 디지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횡성인가 어디에 뭐 무슨 시티 마이닝이로 해가지고 LED 전구만 껴놓고 하나도 내용물을 없으면서 변수시 띄었다 붙였다고 홍길동 개똥 이중 판매해가지고 사회 문제에 무리를 일으켰었죠.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모바일 앱으로 모니터링 앱을 개발돼서 여러분 핸드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된다. 그리고 사테라 기준으로 지금 2,500불입니다. 하나로 약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별명이 저희들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저장 기능입니다. 왜냐면 저희들 이 공간을 빌려주는 누구한테 돈 받을 수 있죠. 렌트비를. 그처럼 매일 돈이 나오는 컴퓨터다. 자, 김정은이 사진을 미국에서 항공 촬영했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김정은이 죽었다고 했어요. 정도력이 없죠. 미 항공우주국 해킹이 안 되니까 아무도 몰라. 미국만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 딱 해봤더니 어디 해변을 거닐고 있는 거야. 그럼 김정은이 안 죽은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분산 서버에 저장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서부 데이터 센터에 김정은 발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발이. 분산으로 저장되니까. 팔은 어디가 있냐면은 캐나다 서버에 있고 대갈통 어디 있냐면은 저기 캄보디아에 있고. 네? 네, 이게 해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안급들을 지금 미국 나사에서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일기 들어가 앞으로 파일코인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해서 넘어가고요. 매일같이 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 저장되면 누군가 FBI가 지금 뭔가 수사하고 막 조사하고 할 때 검색을 하겠죠. 김정은 자가 들어가면 우리 서부 데이터 단지에 있는 김정은 발이 이제 나가야 되잖아. 부른 사람한테. 쫙 나가고 저기 일본에 있는 팔이 하나 또 나가고 대갈통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올 거고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스토리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관했었으니까 보관료. 보관비죠. 검색하니까. 그 다음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 몸치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블럭이 형성되는 거예요. 옛날 계산 방식처럼. 보상이 3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봉이에요. 따딱. 아까 그 매일경제 나왔죠? 몇 배씩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10배씩. 제가 얘기했나요? 매일경제에서 얘기했어요. 파일코인은요, 이런 보상을 해주는 스토리지를 우리가 뭐예요? 임대도 해주지만 분양도 하고 있다. 지금 명절력 좋게 해서 기술 좋게 하고 수익성 좋게 해서 하는데 테스트 해봤더니 하루에 3.2개에서 9개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겸허하게 몇 개 나올지는 본게임 들어가 봐야 알지만 통상 예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약 3개로 잡아봤어요. 얼마 주고 사서 2,500원 300만원 주고 하루에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통상 27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31일도 있으니까 30일로 잡아가지고 90개죠. 그러면 통상 우리가 5만원 넘어갔으니까 10만원도 가온다 뭐 여러 말이 있지만 5만원만 잡아봤어요. 그러면 우리 9구단을 해보자. 자 시작. 9구단을 해보자. 얼마예요? 5구 얼마예요? 450만 원이죠. 그럼 한 달 만에 내가 300만 원에서 이미 원리금이 초과됐죠. 그럼 이런 손익분기점이 좋다라는 건 황금성이 좋죠. 그렇습니까? 네. 맞으면 까딱까딱하게 안 그러면 제가 놈사랑으로 갑니다. 어머 오빠 하는데 가서 제가 찍찍하게 5만 원인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얼마나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지금 왜 10배 성장했냐면 1달러에 한 사람이 있고요. 그거는 3년 납. 그럼 1,200원이죠? 5달러면 얼마예요? 6,000원대 사죠? 지금 벌써 10배수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크게 시작했구만. 네. 크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람들 이건 10원 그러는데 이건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파일코인 투자 수익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말아서 그래요. 자, 산수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을요, 안전한 은행에 넣으면 예치했을 때 연이자가 50만원 나옵니다. 자, 근데 1억을 스토리지 구매에 한번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약 2,500불이니까 300만원이죠. 그럼 33대가 나옵니다. 그럼 4TB가 33대니까 4TB 한 대당 3파일 코인 3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하루에 99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의 코인이 그냥 5만원이었는데 아까는 3만원만 잡아볼게요.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하루에 297만원 나옵니다. 그럼 한 달로 곱해봅니다. 30일로. 그러면은 8,910만원이 나오죠. 8,910만원을 12개월로 곱해봤습니다. 연이니까. 그랬더니 10억 692만원이 나옵니다. 10억 6,92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수익이랑 따져볼게요. 여기에서 1억을 빼봤습니다. 그러면은 9억 6,920만원이죠. 이거를 100분들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뺐으니까. 그죠? 9억 6,920만원 나누기 1억 가지고 버는 거니까 1억 곱하기 100분을 해보니까 연수익률이 969.2% 나옵니다. 자, 1억의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만원 나왔습니다. 3컬 원리금이 넘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으면 포인트가요. 경연대회 중인데요. 지금 보상 파일코인을 410만 개를 우리나라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잘한 팀한테 파일코인 410만 개를 나눠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300만 원 주고 산 거를 1차 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받아요. 300만 원 내가 투자했는데 600만 원 받고 시작할 수 있다. 가정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시총을 능가할 수 있다. 자, 기업 정보인데요. 파일코인 최고기 마이닝 스토리지 회사 기업 구조를 봤어요. 중국 회사가 중국 공장 놓고 한국 판매하는 형태가 있고요. 한국 회사인데 중국에 공장이 있고 한국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회사인데 중국에 조립하고 한국 공장을 갖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한국 회사인데 한국 조립하고 한국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이더리움 채굴기 놓고 깡통처럼 놓고
마케팅으로 $300를 시작하는 게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로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한국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화 기준으로 되면서 그 대신에 합법화는 시켜주되 불법으로 하는 데는 엄벌하겠다라고 부총리가 이야기 보도가 나왔어요. 자, 우리 5번입니다. 한국회사고요, 한국조립, 한국공장이 한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 회사는 카드도 되고요, 법인통장으로 원화를 받습니다. 암호화폐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했고요. 여러분들 소득 생기면 소득세 분명히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과표를 잡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회사는 영업 형태는 옹진코웨이나 코리아나나 교보생명처럼 전통 방식으로 판매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엘뱅크 거래소에서 선물거래소 파일코인 뒤에 붙은 6자, 12자가 뭡니까? 이건 6개월 락이고요. 선물거래소에서 구입하게 되면 12개월 락이라는 겁니다. 락은 뭐예요? 전문 용어지만 묶인다라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선물거래소에서 내가 매수했을 때는 6개월 내지는 12개월 동안 꼼짝달싹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야근차 합니다. 채굴기를 살 바에는 내가 선물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놓는 게 낫지, 내가 물류회사에서 애터미에서 내가 애터지게 이러느니 그냥 돈 벌어서 좋은 크림 사면 되지, 뭐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헛똑똑입니다. 왜냐면 6개월간 묶이죠. 저희들은 초읽기 들어가 다음 달이면 메인넷 열려서 스토리지에서 파일코인이 나오면은 24시간 풀로 황금승속기 거래소에 매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 원칙으로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해서 분명히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굴기 왜 투자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이게 잘 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 몰리겠죠. 자, 조기 원금 회수가 됐습니다. 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상당히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 회사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과 유사합니다. 파트너스 제도가 있어서 방판으로 해가지고 1대1하면 커미션을 줍니다. 자, 10대 이상은 또 회사에서 어떤 그 프로모션 개념으로 해가지고 스토리지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자, 126대는 저희들 기본 셀입니다. 한 동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했을 경우에는 소개자한테, 연결자한테 플랫폼을 연결했으니까 35개의 스토리지를 제공해 줍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게 뭡니까? 1억 투자했을 때 뭐예요? 한 개당 33대가 나왔죠? 2대가 더 많네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래서 이러한 재수당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에 7월도 줬고요, 8월도 줬고, 파일코인을 10대 내지 스토리지를 한번 20대 구매를 해서 좀 유지해보자. 파일코인 금년도 2020년 연말까지 10,000개에서 100,000개 정도. 자, 정치부의 출입 기자들 말고 IT 기업의 기업 탐방하는 기자들이 전망을 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거 5년 뒤에는 한 6,000불 갈 거다.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실상처가 있고 인터넷 시장의 결제 시장 코인이다 보니까 지급 결제로 볼 때 6,000불은 좋게 갈 거다. 한 팀은 아니다. 무슨 소리나 될 거다 해서 내기를 걸었답니다. 자, 근데 전 겸허하게 50만 원이면 500불 얘기한 거예요. 500불. 5,000불. 네? 500불. 자, 그러면 이게 5년 뒤에 이게 10,0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요, 50만 원만 가도 이게 50억입니다. 자, 10만 개 보유하면 이게 500억입니다. 자, 그러면 5년 뒤에, 그죠? 은퇴 여행을 할 수 있겠죠. 그 한 개가 몇 개 되겠죠? 거기 300만 원. 300만 원 90개 나오잖아요. 90개가 90개. 한 대가 한 달에 90개. 네. 90개. 그래서 인터넷 세상을 바꾸는 파일코인이고요. 분산 서버 결제 코인 파일코인이고요. 데이터가 있는 한 파일코인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겠죠. 자, 우리 진실게임 한번 해보자고요. 솔직히 우리 왜 바빠요? 돈 벌려고 바쁜 거 맞잖아요. 제 얘기 잘 경청해 주셨고요. 모신 분들하고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자꾸 들으면 조금씩 이제 문이 뚜껑이 열리는 거야 이게. 네. 한 개 가지면 그죠? 잘거래 한 1억 벌게